안녕하세요. 맨날 돈돈거리더니 돈에 눈깔이 뒤집혀서 안구 건조증이 오고 있는 인공 눈물 유튜버 김알파카입니다. 오늘은 간장 계란장을 만들며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리 유튜버는 아니고요. 평소에 요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건 레시피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확한 계량을 알고 싶다면은 제가 옛날에 블로그에 써놓은 글이 있어요. 그걸 보시면 됩니다. 제가 동영상 설명에다가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작년 7월에 북한과 아주 가까운 경기도 외곽 썩다리 아파트를 대출 끼고 구입을 했습니다. 직장인이었으면 집값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저는 이제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세 자영업자인 관계로 대출은 60%만 나왔고요. 그래서 같은 동네라도 이곳보다 더 좋은 집에 갈 수도 있었지만 돈이 부족해서 갈 수가 없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이 첫 번째로 구입한 집이라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그래서 예쁘게 인테리어 공사도 마치고 주위 사람들을 초대해서 집들이도 합니다. 저도 뭐 고치고 들어오는 걸 생각 안 한 것도 아니지만 일단은 고칠 돈이 없었고 솔직히 말하자면 돈을 쓰기가 싫었어요. 때마침 날도 진짜 더웠거든요. 영상 35도가 넘어가는 불타는 날들이 연일 계속되었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 내가 사람 일하도록 하는 것도 좀 그랬고 그 인테리어 업자랑 그 일하시는 분들하고 기싸움하는 것도 이게 큰 스트레스예요. 집을 안 고쳐보신 분들은 모르는데 이게 집을 계약하는 과정보다 인테리어 하면서 겪는 그 스트레스가 진짜 심해요. 이거는 당해본 사람만 압니다. 그리고 또 결과물이 내 마음에 정말 안 들 수도 있어요. 진짜 이상하게 해놓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 집처럼 고쳐주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튼 만약에 내가 오늘의 집 앱에 나오는 것처럼 예쁘게 감성 넘치게 고쳤다면은 최소 2,000에서 2,500만 원 정도는 필요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돈을 따져보면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뭐 어떤 사람들은 이 정도 돈이 있으면 부동산에 투자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입니다. 여기에 500을 더 보태서 3천만 원으로 만들고 3천만 원으로 만들어서 이 돈으로 집을 살 수도 있어요. 3천만 원짜리 집이 어딨냐고요? 아니, 지금 당장 유튜브에서 3천만 원 투자해서 아파트를 사는 영상 찾아보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 생방송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인테리어는 세입자 들일 때는 하는 것이라고. 제가 실거주를 하고 있는데 내 기분 좋자고 집구석에다가 돈을 쳐 발라봤자 어차피 몇 년 살면은 또 수리를 해야 돼요. 감가를 쳐맞는 거죠. 이때의 인테리어는 소비의 영역입니다. 그럴 바에는 현 상황이 참을만 하다면 나중에 세를 줄 때 예쁘게 고쳐서 가치 있는 상품으로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때 인테리어는 소비가 아니라 투자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지금 당장 행복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의 지론을, 저의 생각을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편한 대로 살면 됩니다. 그리고 돈이 많으시면은 돈을 발라도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저 같은 사람들, 돈이 없거나 돈이 부족한 사람들. 대신에 저의 경우에는 감성보다는 현실 그리고 실리 이런 거를 선호하는 타입의 인간이거든요. 내 집 마련이란 것은 인간의 소원 성취 영역에 들어있긴 해요. 버킷리스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는 건 거기에 많은 돈을 발라버린다는 거는 저에게 있어서는 호들갑을 떠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거든요. 얘기가 삼천포로 빠졌지만 언젠가는 제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잔금을 치른 다음에 제 통장에는 당연히 돈이 별로 남아있지 않았겠죠. 아까 말한 수리비 2,500만 원은 가상의 돈이에요. 그 정도 돈이 있다면 나는 이렇게 했을 것이다. 실제로 그 돈은 저한테 없었고요. 아무튼 그 이후에 저를 지배한 심리는 반성이었어요. 반성. 내가 정신을 빨리 차렸으면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제 나이 30대 중반 좀 지났을 때 그때면 충분히 살 수 있었어요. 그때는 부동산이 좀 불황기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비싸지 않았거든요. 남들이 한창 일하고 모으고 재테크 공부하고 있을 때 저는 그냥 의미 없이 시간을 흘려 보냈어요. 그러고 난 결과가 40대 무주택자였습니다. 앞으로도 옛날하고 똑같이 산다면 저는 또 뒤처지겠죠. 그래서 저는 재산을 더 불려야 한다는 심산으로 이리저리 재테크 정보를 찾아다녔어요. 아주 열정적으로 눈에 불을 켜고 열심히 공부한 건 아니었는데 또 내가 핑계를 대자면 바빴잖아요. 일하느라고. 제가 잔금을 치러가지고 통장이 거의 초기화가 됐는데 아니 투자를 하려고 해도 시드가 있어야죠.
그래서 시드를 버느라 좀 바빴어요. 그러면서 일하는 중간중간 수박 겉핥기식으로 남들이 관심 있어 하는 걸 하나씩 하나씩 뒤져보고 도전을 해봤죠. 그래서 제일 처음 한 게 아직은 제가 부동산에 손댈 때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상황도 지금 맞지 않고 그래서 제가 미국 주식을 알아봤는데 무지성으로 잃지 않고 하려면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ETF라는 거를 사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그랬어요. 여기에다 투자를 하면은 돈이 복사가 된다. 왜 바보같이 예금 적금만 들고 있냐. 응? 이거 망하면은 미국 망하는 거랑 똑같다. 그리고 봐라. 지금까지 계속 우상향 해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제가 있는 돈 없는 돈 탈탈 털어가지고 그 해 겨울에 첫 투자를 시작합니다. 스파이 QQQ 어쩌고저쩌고 정확히 얘네들이 뭔지 몰라요. 아무튼 유튜브에서 애플, 테슬라, 마소, 구글 이런 우량한 기업에다 투자를 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이걸 사면 된다고 해서 샀습니다. 근데 저는 그동안 주식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고요. 근데 제가 주식을 안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장은 신뢰를 하지 않았어요. 외국 같으면 회장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처럼 하면은 감옥을 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이제 치킨값 벌기, 공모주 청약 같은 거는 이제 짤짤이로 해본 경험이 있고, 본격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해본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죠. 공모주 청약도 전에는 모르던 개념인데, 2021년도 들어가지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거 하면 치킨 값을 번다고 해서 그때 존재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주식에 관심 없는데 계속 머리 아픈 얘기해서 짜증나시죠? 죄송합니다만 이거는 이제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아파트 청약하고 비슷한 거예요. 주식도 청약을 받을 수 있거든요. 내가 싸게 청약을 받은 다음에 비싸게 팔아서 그 차익으로 치킨을 사 먹는 간단한 겁니다.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 공모주 청약 제가 알려드려가지고 처음 도전하신 분들 몇 분 계시죠? 다들 최소 15만 원씩은 가만히 앉아서 버셨잖아요. 최소 15만 원. 하지만 애초에 제가 뭐라고 떠드는지 모르겠고 시끄럽고 머리 아프고 나는 그냥 살던 대로 살련다면서 돈벌이에 관심이 없었다면은 이런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살다가 저승으로 가는 거죠. 이번에 처음 도전하신 분들께 묻겠습니다. 재밌지 않아요? 아주 큰 돈을 버는 건 아니었는데 생각보다 꽤 벌었고 재밌잖아요. 다시 미국 주식 얘기로 넘어가서 사람들이 하나같이 미국 우량주에 투자하면 돈을 번다. 지수 추종은 암만 주린이라도 그냥 무지성으로 분할 매수하면은 무조건 먹는 장사다 해서 지난 겨울에는 그동안 벌어놓은 돈을 때려받기 시작했어요. 미국 주식을 산답시고 환전이란 것도 해봤고요. 저는 애초에 환전을 왜 해야 되는지도 몰랐던 무지령이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원화로 저금하는 것보다는 달러를 모아가는 게 더 돈이 된다는 것도 알았고요. 처음에는 원달러 환율 1,100원대일 때 이때도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1,200원이 넘어요. 그만큼 원화의 가치가 하락을 한 거니까 통장 안에 있는 돈이 그대로 있는 것 같아도 녹은 거나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세금 혜택이 있다는 연금저축펀드, IRP, 중개형 ISA 계좌 이렇게 싹 만들어가지고 푼돈이지만 미래를 위해서 때려박았습니다. 일단. 그러면서 제가 예금 적금 통장 깼죠. 그러다가 2022년 1월이 왔어요. 그때 미국 증시가 대폭락을 했죠. 당연히 제 계좌도 녹았습니다. 아주 고점에서 산 건 아니라 가지고 평균적으로 한 10% 정도 빠졌는데 의외로 멘탈이 그렇게 많이 흔들리진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나스닥이 박살나니까 패닉에 빠진 거야. 미국도 끝물이다. 미국 망했다. 2년치 오른 거 다 초기화됐다. 떨어진 칼날은 잡지 않는 거였다. 이러면서 패닉셀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지금이 추가 매수의 기회다. 박앤세일 기간이니까 춥춥해라. 이렇게 극과 극이었어요. 저는 이제 투자한 지 한 달, 2달 정도 된 주린이라서 어떻게 포지션을 취해야 될지 아리까리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공포에 떨면서 손절할 만큼 그렇게 바보는 아니었기에 그냥 냅뒀는데 제가 혼란스러운 지점이 그냥 냅두고 관망할까 아니면 지금까지 하던 대로 돈이 생기면 그냥 무지성으로 살까. 다행히 요 며칠 사이 주가가 오르긴 했어요. 근데 또 떨어지겠죠. 아무튼 오르기만 한다는 나의 그 헛된 믿음이 1월달 대폭락장을 겪은 다음에는 떨어졌다가 오르고
올랐던 거는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야. 너무 일희일비하는 건 그래서 감정 낭비고 시간 낭비다. 이거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는 와중에도 제가 미국 주식을 해서 돈 좀 만졌다는 사람들 보면은 뭔가 기분이 좀 그런 거예요. 대부분 코로나 버블 이후로 큰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 얘기더라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어쨌든 그 사람들의 무용담을 들어보면은 이제 돈 벌 기회가 사라졌나? 주식도 끝물인가? 남들이 단물 빨고 지나간 자리만 남았나? 이거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미디어에 나오는 수많은 부동산 전문가들, 평범한 직장인이었다가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 주택시장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이후에 지각 변동을 해서 몇십억씩 부자가 된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들 하는 말이 하나같이 공부 열심히 하고 발품을 팔면은 너도 부자가 될 수 있어. 몇 억씩 벌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만 그래서 저도 뭐 부동산 책 조금씩 읽어봤지만 과연 내가 투자를 해도 그들과 같은 아웃풋이 나올까? 이런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뉴비가 들어가기에는 그 사이에 규제가 너무 많아진 거죠. 집을 2개 사는 순간 취득세, 양도세 증가되고 대출 땡겨서 살려고 해도 대출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들이 꿀 빨던 시절에 적용됐던 그 돈 버는 법칙을 지금 시점에 적용을 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좋은 시기를 다 놓친 느낌? 남들 돈 많이 번다니까 배 아파서 저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은데 내가 목표를 설정하고 여기에 매진을 하려면 뭔가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분위기상 뭐 단물이 빠진 것 같은데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살아도 되려나 싶은 거죠.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 최근 입문한 재테크 초보분들이라면은 똑같이 느낄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일단은 내가 가만히 널브러져 있으면 안 되니까 부지런히 벌고 아끼고 계속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그거는 거시적인 것도 그렇고 디테일한 것도 그렇고 내가 지금 하는 짓이 맞나? 되긴 되나? 이런 의문이 계속 드는 거예요. 아무튼 그건 그렇고 머릿속이 혼란스럽잖아요. 그나마 제가 혼란스러운 감정이 일상생활을 침범하지 않도록 그런 정신승리 방법을 얘기해 볼게요. 죄송하지만 제가 돈 버는 방법 아직도 모릅니다. 찾고 있어요. 첫 번째 정신승리 방법은 그럼 진작에 열심히 살았어야지. 다 제 탓입니다. 내가 사회초년생도 아니고 그동안 넋놓고 살았잖아요. 살면서 좋은 기회가 진짜 많았는데 그걸 흘려보낸 건 누구더라? 바로 납니다.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면 또 좋은 기회가 올지 모르잖아요. 두 번째로는 인생도 우상향함을 믿자. 지금이 상투인 것 같고 끝물인 것 같은 40대지만 내 인생도 우상향한다는 것을 철석같이 믿고 내 인생에 뭔가를 투자하면은 당연히 달라지지 않겠어요? 보시면 2021년도의 저랑 2022년도의 저랑은 서로 다른 사람이죠. 내가 주식 계좌가 조금 녹은 거 감안해도 작년보단 올해 아주 조금이라도 좀 더 많이 가졌지 않냐는 말입니다. 단돈 몇만 원이라도. 세 번째로는 나는 지금 이 순간도 행복해야 돼요. 솔직히 잘 살고 싶었지만 내가 오늘 갈지 내일 갈지 아니면 허리가 꼬부라질 때까지 만수무강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 좋은 기분을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못해먹어서 배알이 꼴려있지 말고 재테크를 파고들고 연구하는 그 자체를 재밌게 여기면은 결과도 좋지 않을까. 아직까진 이게 막 머리 아프고 짜증나고 그런 게 아니라 또 은근히 재미가 있네요. 성과는 아직 보진 못했지만 또 한편으로 나의 일상 속 소소한 기쁨이 또 물질에서 오는 것이라면은 돈을 좀 씁니다. 저는 욕망을 억누르면서 지독하게 아끼는 사람 절대 아니라고 전에 말했죠.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래도 괜찮은 이유는 너무 많은 소비를 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돈을 펑펑 쓰면 쓸수록 기분이 불쾌해져요. 화가 납니다. 그래서 너무 구두쇠처럼 살려는 나 자신을 좀 다독여요. 이 정도로 써도 된다. 쬐끔 쓰자. 자, 오늘은 이렇게 재테크 초보이자 만학도로서 솔직한 심경을 주절주절 떠들어봤어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확신이 없는 상황. 근데 뭐 먹고 사는 일이 다 그렇지 않나 싶네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